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예. 오세훈이에 의해서 질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를 의식하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요즘 센 발언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센 발언으로 존재감 확 드러낸 한동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한동훈이 요새 또 이제 주둥이질을 하고 있는데. 주둥이질, 그쵸. 예, 그걸 자꾸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어떨 때 그렇게 흥분 상태에 빠지느냐 네. 하는 거는 대체로 관심 받을 때입니다. 그 예전에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일인데 지방에 어디 대구인가 어딘가 갔을 때요.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 있어서 기차표도 예매해 놓은 상태인데 네.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제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하니까 정신줄 놔버리고 기차표를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뒤로.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 특히 이제 공적인 인물, 예. 정치인 이런 분들은 그 행보 일정 자체를 바꾼다는 자체가 그렇죠. 일반 정치인의 행보로서 그렇죠. 보기가 좀 힘들죠. 매우 네.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한동훈은 언제 이 정신줄이 나가고 흥분 상태에 빠지냐 하면 네. 남들이 관심 보여줄 때, 뜨거운 관심을, 그리고 박수 쳐줄 때, 이럴 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사람이고요.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건드리면, 공격하거나 비판하면 그냥 그 발작하죠. 순간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고선 발작을 하죠.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인간이. 근데 요새 왜 이렇게 또 입이 가벼워졌냐면 네.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정치권에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보수 세력 중에 상당 부분은 국힘당은 안 된다라고 보고 내란 세력이고 너무 맛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내란에 반대했던 거리가 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뭐 이런데 조갑재 이런 사람도 한동훈 지금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막 글 네. 인용해서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훈이 벌어놓은 거를 장동혁이 까먹고 있다는 등. 그런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새롭게 보수를 꾸릴 때 보수 재편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 일단 한동훈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동안 정치권에서 자기를 안 찾았잖아요.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네. 한동훈이 이제 좀 침울해서 유튜버나 하고 있었던 건데 그쵸. 거기서 관심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정치권에서 또 러브콜이 오고 관심을 보여주니까 이제 업된 거죠. 쉽게 하면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이 가벼워지고 네. 막 떠들기 시작했다. 다시 나를 찾는구나. 다시 나를 찾는구나. 날 좀 보소했던 한동훈 신났던 것 같은데 예. 이 한동훈이 신나게 된 시점을 예. 각종군 전 사령관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쏴 죽이려고 했다. 그 발언을 한 이후부터 한동훈이 지금 신나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시발점을 뭘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 시발점은 그 보수 세력에서 한동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부터 흥분했을 거로 보는데 그것에 이제 촉발제가 그 발언이 됐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발언을 들었을 때 한동훈은 분명히 쫙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무서워서. 겁이 많은 사람 우리 아닙니까? 형이 날 죽이려고 했네. 죽이려고 이거요? 했구나.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그때 나 죽을 뻔했네. 그때 이렇게. 잠깐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To heaven. 죽을 수도 있었겠다. 네. 이런 공포는 사람을 좀 발작시키게 하는 게 있죠. 겁 많은 개가 짖는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떠한 삶과 죽음의 그런 공포 상황이 오면 그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건가요? 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은데 한동훈 같은 케이스는 그럴 때 이제 발언이 세지고 예.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윤 어게인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건 확실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숙청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세력을 좀 청산하는 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윤석열이 나 죽이려고 그랬고 만약에 복귀해서 성공한다면 뭐 완전히 이제 아작을 낼 텐데 이 세력을 끝장을 내서 윤석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정치에 다시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그 발언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이 둘의 운명 사실은 한동훈의 별명 중에 하나가 윤석열 아바타였잖아요. 한때 별명이. 근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오고 한동훈은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죽어야 윤석열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둘의 운명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한동훈의 배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 네. 뭐 한동훈은 그야말로 자기가 키우던 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잘 키우던 개는 이제 주인한테 충성을 바치기 때문에 귀여움을 받는 건데 이 한동훈이 주인을 물었잖아요. 네. 밥을 안 줬나요? 왜 물었을까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거죠. 관심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나라고 뭐 맨날 이인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세게 문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가볍게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눈밭에 서서 90도 인사도 하면서 사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쵸, 그때 그랬죠.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을 문 개는 다시는 키우지 않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권위주의 성격자, 서열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래 서열에 있는 개가 자기를 물어뜯었다? 여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있고 특히 저는 이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의 분노는 사실상 김건희의 분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카톡 집사라는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카톡 집사. 네, 그 카톡을 수백 통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은 김건희의 한동훈이 그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서 김건희의 심기 보좌를 했다고 봐야 될까? 카톡 집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심부름했다고 봐야 되겠죠. 심부름. 예, 뭐 한동훈이 심부름을 시켰겠습니까?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 보면 뭐 엄청 깍듯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검찰 시절에 보면 제가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고 아주 그냥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아부했는데 뭐 김건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겠죠. 윤석열을 지배했던. 오히려 김건희한테 더 깍듯하게 했겠죠. VIP 제로니까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한동훈은 추측입니다만 그 김건희의 그 부하였지 않았을까. 아, 윤석열의 부하가 네, 아니고 그보다는 김건희의 오히려 부하였다. 그래서 김건희가 개인적 카톡을 계속 보내면서 야 오늘 뭐 좀 사와라 집에 들어올 때 뭐 아니면 뭐 윤석열 지금 뭐 하냐 어디 있냐 왜 이 자식 전화 안 받냐 잡아와라 뭐 이런 거 시켰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 김건희의 부하 노릇을 하던 한동훈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김건희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가 감히 이런 그렇죠. 거군요. 감히 이게 주인을 물어? 넌 죽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고 그 분노는 이제 윤석열한테 바로 옮겨지겠죠. 원래 이제 걔는 주인을 공격하는 사람한테 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같이 이제 한동훈을 미워하게 된 것이고 김건희가 미워하니까.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 한동훈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얘가 되게 무능해요, 얘가. 이게 사냥개거든요. 자기들 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특히 누구를 죽이라고 키운 사냥개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라고 키운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사냥에 실패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 이 자식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더 이상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무능한 사냥개인 거죠. 짜증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한동훈은 기대를 배신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의 그 인성 자체가 네. 어떻습니까? 제가 그 폭력 유발범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아, 폭력 유발범. 저는 구타 유발자라고 네, 그거 별명을 비슷한 붙였는데, 얘기입니다. 네. 구타 유발자라고 괜찮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네. 사람이 약 올려가지고 이렇게 깐죽대가지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재주라면 재주죠. 엄청난 재주죠. 예, 막 깐족새라는 별명도 있어요. 깐족대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제일검 별명은 어떻게 그런 계일검은 아니고요. 뭐 깐족새. 깐족새.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이 검사였을 때 피의자를 다야하는 방식은 아주 고압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막 그래서 그야말로 피의자가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압하는 쪽이었다면 한동훈은 깐족깐족 해가지고 흥분시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진술을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쨌든 한동훈의 그런 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깐족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자기 부하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만 했으니까 자기를 상대로도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제 당해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내 앞에서 알짱대는 게 너무 짜증나죠. 진짜. 그렇죠. 사실 그걸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국힘 사람들이에요. 아, 국힘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느꼈다고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그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때는 막 박수 쳐줬는데 그렇죠. 한동훈이 당내 경선 들어가가지고 다른 주자들을 상대로 그런 깐족거림을 보여 시전하자 그렇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한다. 불허한다. 자, 그런 점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원한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단 한동훈은 이 변신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앞에서 진중하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깔깔대고 웃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볍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그런 평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간사하다고 해서 싫어했습니다. 감정 변화나 이 태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네. 너무나. 근데 한동훈이 지가 바로 그런 쪽이죠. 네. 그게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은 어느 순간에는 윤석열한테 90도를 절하면서 아부하다가 또 어느 순간 돌아서면 깐죽대고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의 불신을 사고 적개심을 고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갖추었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미웠던 거죠. 한동훈이가. 그래서 저놈은 내가 계엄에 성공하면 네. 1순위로 그냥 네.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해야겠다. 네, 그것도 어디 카톡 집사 따위가 나한테 가니. 그렇죠. 그리고 그냥 쉽게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죠. 데려다 놓고 일단 때린 다음에 괴롭힌 다음에 고통을 준 다음에. 네,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한 전 대표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과흥분 상태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저는 국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아닐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행보일까요? 그러니까 보수 재편을 해서 오히려 신당 창당 쪽으로 그럼 홍준표 전 시장과 같은 생각인 그렇죠. 건가요? 네. 저 보수 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네, 조갑재 씨라든가 예. 그분들. 자, 뭐 이 바퀴벌레 집단을 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뭐 새롭게 재편을 해야 네, 되는데. 바퀴벌레라고 조갑재 예. 이 묘사를 했더라고요. 조갑재 표현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하는 표현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 한동훈은 굳이 국힘당에 잘 보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당권을 잡는다든가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구성될 보수에서 자기의 지분을 얻을 생각일 텐데 그렇다면 굳이 국힘하고 지금 잘 지내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예, 그리고 국힘은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건 자기하고는 안 맞죠. 그리고 국힘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이 안 맞고 그리고 또 내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같지만 홍준표와 또 한동훈이 갈등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국힘에서 욕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또 다른 데서 자기 칭찬하는 거에만 맨날 찾아볼 겁니다. 그 기사도 자기 좋게 쓴 기사만 오려서 스크랩할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자아도취에 완전 빠져 있네요. 뭐 이제 뭐 자기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관종이니까. 네, 관종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관종이라서일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이제 계엄령을 발동을 하는 계엄 발동까지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물고 늘어지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까요? 저는 한동훈이 이미 그 정보를 입수했다고 봅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재편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뭐 이제 필요하다 이제 전반적인 범보수 지들이 얘기하는 그 세력들이 아마 짱을 보다가 기회를 보다가 네. 여건이 좀 무르익었다 싶으면 네. 당도 새롭게 창당하고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전국에.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도 하겠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한동훈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얘는 애가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걱정되는 건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입 밖에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워낙 인간이 가벼워서 네. 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꺼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언어가 뇌를 통과하지 않고 나와요. 정제되지 않네요. 네, 저 뇌 통과가 안 되고 먼저 나오고 뇌에서 나중에 이렇게 그 얘기를 내가 했었나? 이런 식으로 입이 가볍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던 거죠. 근데 꺼내놓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한 자기 마음을 드러낸 건데 사실 한동훈 같은 악당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왜곡해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세상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니까 너도 그러겠지.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걸까? 투영시키는 걸까? 바로 그겁니다. 그 뭐 리골레토라고 빅토르 후고의 소설 네. 그 베르디의 오페라로 네, 이제 있는데 유명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 악당 그 뭐 여자 하는 악당 말고 리골레토라는 걔도 악당이거든요. 근데 얘가 밖에서 보니까 뭐 온갖 여자들을 잡아다가 성상납을 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으로 도둑놈 악당.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자기 딸을 엄청 단속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도둑놈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한동훈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도 나타나고 또 뭐 악당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이기도 한데 인간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고 이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인간들은 이재명이라고 다르겠냐? 우리랑 똑같겠지. 정권이 이게 몰리면 계엄 안 하겠냐 너라고?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러겠지. 그럴 것이다. 예, 그렇죠. 남을 이제 자기처럼 보는. 근데 사실 악당들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해요. 나만 나쁜 놈이고 다른 사람은 착하다 이건 견디기가 참 힘들죠. 네. 죄의식 때문에. 남들도 다 나랑 똑같은 놈들이고 속에는 시커먼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다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방어 기제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악당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많이 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노만석 이번에 그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노만석 권한대행에서 또 이런 말했어요. 노만석 쪽팔린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총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씀하신 대로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을 그렇죠. 말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포기. 그게 이제 한동훈의 주특기죠. 한동훈은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뭐 지켜보셨겠지만 네. 그동안 그러니까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없고 또 차분하고 침착하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호흡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헥헥대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말의 속도를 호흡이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 공격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 저급한 욕설,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낙인 찍기, 그러니까 거의 초동생식의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폐잔병이니 탈영병이니 아니면 무식한 인간이니 그다음에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아주 비속어들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묘한 말꼬리 잡기 그러니까 잘하죠. 네. 뭐 말장난 너무 말장난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논박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고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하는 말에서 단어 하나 걸리면 그 단어를 물고 늘어진다든가. 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그 주변부로 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그렇죠. 기법을 네, 하고 그게 이제 있죠. 초등학생식 공격이잖아요. 성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잘. 네.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할 때 막 그 말꼬리 잡고 네. 막 약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본질이 아닌 걸 공격하죠. 한동훈이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수준을 보여주니까 겪은 사람들은 거의 한동훈만 보면 피가 끓는 거죠. 한 대 줘받고 싶고 와서. 네. 또 한동훈 이런 말도 합니다. 이번에 노만석 사퇴 보면서 꺾인 놈도 문제지만 꺾은 놈도 문제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뭐 그러니까 다 이제 욕하는 거죠. 그래서 꺾인 놈, 네, 꺾은 놈은 누굴까요? 꺾인 놈은 이제 노만석일 테고, 그다음에 꺾은 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늘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의미하겠죠. 저격하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냥 모두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막 치고 받고 싸우다가 네.
문제는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알랑거릴 때는 또 굉장히 아부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윤석열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 민주당한테 살려달라고 와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서 이렇게 들어왔던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겨우 살아난 놈이 그걸 금방 까먹고 윤석열이 다시 불러서 연정하자 그러니까 네. 또 좋다고 가서 그 합의하고 나와서 철삭되는 걸 보시면 한동훈이 막 거친 폭언을 쏟아내다가도 조금만 자기한테 관심 보여주고 잘해주고 약간 좋은 말 해주면 희낙낙하는 네. 천하에 진짜 이렇게 가벼운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적인 측면에 설명하자면 이제 소위 이제 닭대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까먹어서 전전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까먹고 네.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의 그 일관된 태도 자기를 이렇게 조금씩 지켜주거나 축혀주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띄워주면 거의 이제 마약 먹은 인간처럼 맛이 가버리고 거꾸로 약간 공격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적대적으로 대하면 흥분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이런 태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다. 네, 그래서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던가 그런 그 상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한동훈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아마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추미애 아무래도 그 중진 의원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한동훈을 보고 총 맞은 것 같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결국엔 나 혼자 살면서 날뛰는 한동훈에 대한 그런 저격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또 이렇게 대응하죠.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 둘이 네. 이렇게 서로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둘의 대화. 뭐 추미애 의원이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겠어요. 네. 이게 총 맞은 것이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짐승들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총 맞았을 때 이렇게 날뛰진 않거든요. 가만히 이제 누워 있거나 뭐 힘들어하지. 근데 맹수 같은 게 총 한 대 맞으면 길길이 날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하시면서 이제 총 맞은 놈 같이 저게 미쳤나 왜 이렇게 저게 설치지 길길이 뛰고 있지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 이제 그 말의 뜻은 사실상 한동훈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막 나댄다 내지는 오락가락하면서 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은 당연히 반격을 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냥 되갚아요. 이유 없이. 5년 전 사태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 근데 한동훈이 이런 비난을 할 때 보면 근거를 제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되돌려주는 식의 방식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상대를 화나게 할 뿐 공격의 의미나 효과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수준 차이가 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아마 추미애 의원은 상대 안 할 겁니다. 이미 총 맞은 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한동훈과 또 조국도 재밌습니다.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한 대장동에 대해서 무수 추징, 국가가 할 수 없다는 취지, 이런 범죄수익금 네.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한동훈이 아유, 무식하다. 무식하다, 무식한 티 낸다 이렇게 대응하거든요. 그렇게 한동훈 똑똑합니까? 이 둘의 설화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이 자기보다 잘난 점이 몇 개 있죠. 한동훈이 열등감을 느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조국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많이 딸리나요? 많이 딸리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보다 지적 능력이 딸리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조국은 나름대로 어떤 점에서 지적 능력이 좀 딸린다고 보셨어요? 일단 뭐 대학 교수 거기에다가 책도 쓰고 그쵸, 조국.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동훈은 이제 그런 걸 중시하는데 한동훈은 책은 못 쓰고 이렇게 들고 다니긴 해요 원서를. 그러니까 빨간색 원서를 영어 원서 들고 다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쟤왜 까서. 저러나. 자 그걸 봐도 한동훈이 지적인 그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네, 맞아요. 한동훈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걸 추구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외모.
외모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뚜껑에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뚜껑은 뭐 본드로 붙여놨을 수도 있습니다. 안 떨어지게. 네. 그 애가 이렇게 손대니까 뭐 그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사실 외모에 신경 썼다기보다는 심각한 외모적 결함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깨 이렇게 뽕, 뽕하고 가슴. 가슴 뽕해서 그것 때문에 또 난리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합니까? 키높이 구두가 진짜. 그 키높이 구두 신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영어 원서책 들고 다니는 것도 주국에 대한 공격도 그 지적인 열등감에서 기인한 거고.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본인보다 똑똑한 사람, 먼저 전 국민을 상대로 다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의 기준은 그런 어떤 평가보다는 학력이나 책을 냈냐 안 냈냐, 뭐 이제 뭐 말을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한동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들어본 대학 나오지 않았나요? 지적 능력이. 서울대 법대 자기 나오긴 했죠. 네. 그러나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다를 수 있죠. 학력이 어떻든 간에 한동훈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아예 이제 어릴 때부터 추적을 해본다면 뭐 증거를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부모로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능력, 지적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그렇죠. 공부 잘해서 와도 오늘 수능 날인데.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반에서 1등이면 네. 부모가 넌 전교 1등도 못하고 반 1등만 하냐? 머리는 그렇게 나빠가지고 부모님이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털 빠졌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근데 그랬다면 지적 열등감을 떨치기 힘들어요. 아. 서울대 법대를 가든 뭐 하든 상관없이.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국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나보다 잘생겼다. 그다음에 나보다 똑똑하다. 지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까야죠. 무식하다. 무식하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진짜 먼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게 많네요. 한동훈이 외모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일반 대한민국 남자 평균으로 어깨나 가슴 뽕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시진 않은 행태잖아요. 굉장히 좀 놀랍긴 했거든요. 그렇죠. 뭐 아까 거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물죠. 네. 특히 이제 공적인 인물,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러니까요. 그런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네. 근데 제가 뭐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하면 한동훈은 이제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 타인을 외모로 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할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할 거예요. 네. 자, 근데 한동훈이 보면 잘생긴 남자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생긴 남자한테 친절해요? 네,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친절했습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만날 때 공손한 몸가짐, 상냥한 몸짓으로 앞에 수저를 막 놔주고 그런 장면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절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들이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싫어해요. 그 윤석열 죄송하지만 그 최강욱 의원 이렇게 우락부락하잖아요. 좀 생긴 게. 그러면 뭐 거의 미친 개처럼 막 짖어요. 들이받잖아요. 들이받아요. 네. 막. 근데 좀 이렇게 잘생긴 남자 이런 앞에 가면 너무 상냥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자기가 외모에 집착하다 보니 그럼 조국한테 왜 그럽니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는데 질투가 나는 거죠. 지적인 열등감. 질투도 담겨 있죠. 무조건 호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대단히 호감을 표현하지만 조국이 자기를 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발끈한 거죠. 근데 외모를 공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가지지 못하면 부시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한동훈을 잘 지켜보십시오. 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한동훈 참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고 너무 쉽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또 도대체 무슨 수작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국 나와. 그 전직 뭐 추미애 전직 법무장관 다 나와. 네. 우리 뭐 배틀 뜨자 토론하자.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자기 몸값 높이려는 거죠 일단. 아. 지금 뭐 한동훈이 뭐 직이 있습니까? 그 그쵸. 당대표도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야인이네요. 그것도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러네요. 그냥 맨날 유튜버나 하고 있어요. 유튜버 때 엄청 좋아하는 인간인데 그러면 한동훈이 옛날에 썼던 표현이 있어요.
감히 일국의 장관에게 뭐 이런 표현을 썼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맞습니다. 그 단어 있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놈이 왜 어떻게 네가 지금 그래도 조국은 거의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나 마찬가지고요. 또 전 비대위원장이고 이번에 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추미애 의원도 뭐 5선 의원에다가 지금도 직책을 맡고 있죠. 공적으로. 근데 이 지금 한동훈 야인이에요.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이 서로 토론을 합니까? 예, 나와 이렇게 사실 안 되죠. 도발하죠.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도발하고 있죠. 그렇죠. 한동훈이 하려면 이쪽 유튜버 하나 불러야죠. 그래서 유튜버끼리 한번 붙자.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되는데. 근데 왜 필드를 또 명시를 할 때 뭐 다 상관없다는 김어준 방송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굳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일단 몸값이 비슷하다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고. 아, 혹시 응하면 네. 자기 몸값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일개 야인이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노렸을 거고. 김어준 방송은 저는 예전부터 나가고 싶어 했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이요? 네. 제가 농담 삼아 김어준 방송 갔을 때도 한동훈 부르면 올 거다 그랬어요. 이준석하고. 팬이에요? 관종들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구독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청자도 많고. 많고. 그거 너무 좋아요, 얘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주목받고 관심 받는 거.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특정 질문에 따라서 망신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떠나서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아. 토론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 볼 거고요. 관심을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를 믿겠죠. 잘할 수 있다고. 근자감이라 그럴까요? 아니 지적 능력이 딸린다면서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저감입니까? 약 올리는 건 잘하니까. 깐죽대는 건 자신 있으니까. 깐죽대서 흥분시켜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네, 말꼬리 잡고. 한동훈은 뭐 사실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을 제압한 경우는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화나게 만들어서 흥분시켜서 속으로 이제 낄낄대는 네. 그런 저급한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나와서. 어. 근데 뭐 자기는 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 화나게 만들었어. 정신승리네요, 진짜. 그렇죠. 막 옛날에 이제 학생이 치면 선생님 선생님 약 올리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계속 약 올려요. 네. 말도 안 되는 거로. 그래놓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딱 그런 스타일인 거. 정말 그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멈춰 있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김어준 쪽에서 불러준다면 네. 당연히 나갈 생각이 있는 거죠. 옛날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네. 자기 유튜브 구독자보다 더 많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 본인의 사실 검사 선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윤석열 한동훈 탓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따끔한 그렇죠. 일침을 가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탈영병 홍준표 조용히 해. 음. 선배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두 사람 간의 사이는 정말 안 좋은데 홍준표가 원래는 한동훈만 싫어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한동훈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탓으로 얘기를 했죠. 네, 다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검사 선배로서. 선배로서.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래도 자기가 그 검사 시절에는 정의로운 검사였다고 자부하는 인간입니다. 네. 그 모래시계의 주인공 검사가 자기다. 맞아요. 그건 뭐 진짜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진짜로 믿고 계시던데요. 진짜로 네. 믿고 있어요. 또 뭐 진짜라는 설도 있긴 하고. 네. 근데 그 당시에 홍준표가 검사 생활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윗선에서 덮어라 그래도 안 덮고 들이받고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혀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검사로서 정의로운 검사직을 끝까지 수행하다가 나왔다. 소신이 있다. 검사의 명예를 나는 수호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보면 완전히 검찰을 사익 집단으로 전락시켜서 그야말로 정치 검찰로 만든 주범들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이가 이제 그거 홍준표가 그건 싫은 거예요. 짜증 나는 거죠. 저것들이 검찰을 완전히 쓰레기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고. 내 친정을 망가뜨렸다. 그렇죠.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실력도 없는 것들이 당을 들어와서 장악했다. 뭐 실력으로 했으면 인정하겠는데 실력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당을 망치고 뭐 완전히 파괴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홍준표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선 토론 초반에
윤석열한테 가장 가혹한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을 쩔쩔매게 했던 사람이 홍준표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가 아무래도 홍준표의 캐비넷 파일이 대단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토론회 끝나고 홍준표 등을 두들겼다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죠. 그렇죠. 협박한 거죠. 진짜 무서운 인간이에요. 예, 뭐 그래놓고 아니면 이제 보냈을 수도 있죠. 몇 개. 홍준표한테. 그러자 홍준표가 그다음부터 태도 확 바뀌어요. 윤석열한테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굴복하고 윤석열한테 달라붙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 다 어쨌든 마음속으로 미운데 윤석열은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미 무릎 꿇었고 그럼 누굴 치겠습니까? 이제 한동훈을 치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이 한동훈을 미워해. 잘 됐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윤석열 당신을 대신해서 한동훈을 조져놓겠다. 그래서 한동안 홍준표가 윤석열을 대신해서 한동훈을 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이 페이스북으로 엄청난 설전을 계속 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한동훈의 깐죽거림을 홍준표가 대놓고 저격을 하니까 네. 하면서 내가 홍준표가 깐죽거리잖아요. 그랬더니 홍준표 딱 이렇게 말하죠. 당신 국회의원 해봤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렇죠. 공격했단 말이죠. 아주 뭐 치열하게 붙었었죠. 네. 그래서 홍준표가 그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 입장에서 또 윤석열이 거꾸로 졌으니 굳이 그렇게 윤석열 눈치를 안 봐도 되긴 할 겁니다. 홍준표로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싫죠 당연히.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또 홍준표가 싫을 거고. 근데 여기서도 뭐 역시 이제 한동훈의 공격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발언의 그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아요. 네. 그냥 똑같이 그냥 탈영병. 그러니까 옛날 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 그러니까 왜 그 많은 단어 중에 홍준표의 아이덴티티를 탈영병 홍준표라고 정해 놓은 걸까? 그 탈영병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당에서 자꾸 나가니까. 국민의힘에서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고. 그걸 이제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사람들하고 논방하거나 공유할 때 모습을 보면 네. 야, 제가 기억력이 비상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아주 옛날 일을 끄집어내요. 아주 먼 과거의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귀신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기억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남의 흠에 대해서 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는 절대 잊어먹지 않고 네. 기억하고 있는 인간이다. 뭐 적어놓기도 했겠죠. 네. 그래서 홍준표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탈영병 아니냐. 입락처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 없었다라고 홍준표가 굉장히 분노했던 게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근데 또 한동훈 이런 발언도 합니다.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네. 뭐 누가 물어봤겠죠. 근데 약간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김건희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랑 약간 겹쳐 보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한동훈이 이 얘기를 하는 건 한동훈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말을 돌려서 한다고 하지만 네.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방선거 빼고 딴 데는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이번에 나갈 계획은 없다. 근데 뭐 사실 계산을 해봐도 이번 지방선거에 한동훈이 나가는 건 좀 무리죠. 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하고 이번에 안 나간다 이건데 그 얘기는 결국 다른 선거에는 기회 봐서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일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극단적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행태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랬지만 이제 검찰이 뭐 자살했다 이렇게 발언하고 결국에는 공천권을 주는 건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 장동혁 대표일 텐데 한동훈이 이렇게 막 뛰고 있고 장동혁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이 공천 줄까요? 안 주겠죠. 안 주나요? 그 뭐 장동혁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인간인데 네. 그쪽 계열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한테 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국힘당 내부의 반발도 대단하고요. 네. 그게 제가 볼 때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공천받을 생각으로 저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의 재편. 보수 재편이 됐을 때 그쪽에서 공천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따라서 장동혁 눈치는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장동혁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그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 모드로 갈 거고 한동훈은 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은 이미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건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시는군요. 보고
저는 국힘당을 파괴하는 종결자가 되지 않겠나, 장동혁이가. 장동혁 스스로가 국힘당 오히려 파괴해버린다.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퀴벌레 집단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해서. 우리는 내란 정당이다. 네, 그렇죠. 해산시켜줘. 네, 거의 제발 막 이런 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뭐 조갑제니 뭐 조중동이니 이런 쪽에서 쟤들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한동훈. 네, 한동훈을 밀고 새로 재편해야 된다. 저 장동혁이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갔다 얘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동혁의 국힘당은 저희가 볼 때도 전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걸 강제 해산을 시키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한동훈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괴멸이 누군가한테는 뭐 비극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희극이 되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죠. 싶긴 합니다.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국민의힘 계속 지켜.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